냄새가 나. 공개다. 잠깐만 이거. 연습병 허리 펴봐. 자 나와 오빠. 이거 이제 녹화해줘. 살짝만 위로 올려야 돼? 어. 형이 다 아니 우리 이걸로 찍는 거야? 위에 걸로 찍는 거야? 이거는 녹화고 이거에 여기 나오는 거야. 아, 어차피 이 화면으로 나오니까. 링크 보냈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 봐 줘. 이거 만들었어. 녹화 시작한다. 예. 아 이 오빠 인테리어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인터뷰 보는 게 아니라 뭐 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각도가 너무 아래다. 그래? 아래에서 위로? 아 어쩔 수 없어 이번엔. 어우 나 웃는 거 봐. 들어온다.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가 오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빠 소리 조금 줄여줘. 거기서 나.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켰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작은 성공이랑 그리고 저기 누구였지? 무슨 발자국 있는데 성장 발자국이라고 유튜버 있고요. 성경 말고. 뚱유 아, 있고요. 그리고 슈마님도 저기 있고. 반갑습니다. 이분은 타워 삼촌이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5입니다. 채팅 이거 보여요? 응 보여. 나이가 있어서 눈이 이래가. 눈이 이래가. 사입삼촌. 타입 삼촌 아니고요. 그냥 예명이 네. 타워 삼촌이에요. 복면이에요. 목까지 다 가려버렸어요. 오빠만 크게 나오는 거 같지?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시네. 과거가 화려하신 분이라 과거가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난리 난다잉. 인계동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동네 지역명 공개하지 맙시다. 네, 지역명 공개하지 맙시다. 최대한. 네, 오늘 웃기다. 9시부터 시작인가요? 예. 공개 수배를 주신. 한 10초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조금 차이는.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타워도 왔네요 지금. 개소리가 조금씩 날 수도 있어요. 타오야? AI 같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어색해가지고 이제 라이브가 2번째라 진짜 다들 오늘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많이들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유독 퇴근을 안 하네. 유독 퇴근을 하네, 그죠? 슈마님 집에 가셔도 돼요. 집에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가게 이거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가셔요. 에휴. 다 왔다. 타워 보여드릴까요? 잠시?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잡을 것 같습니다. 잡았다. 타오 인사해. 되게 느리죠. 타오 삼촌이 너무 괴롭혀서. 저를 싫어합니다. 많이 컸죠? 진짜 화면에도 엄청 컸어. 땀 냄새 나. 산책 많이 해가지고. 많이 컸죠? 그쵸? 세상에. 아이고 그래요? 고추가 아이고 잘 보인다. 숭해요. 아이고 어여. 안돼 카메라. 여기 좀 잡아줘. 테이블로 올라갔어. 9시가 1분 남았다. 웰씨 특기인 박치기 조심하셔요. 웰씨가 박치기를 많이 해요? 제 똥냄새가 엄청 지독해졌어요. 반갑습니다. 타오 삼촌님은 과묵한 편이에요. 과묵한 편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이 있을지 꿀팁을 듣고 싶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도 생각나는 거를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꿀팁을 방출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 다들 미안하다. 다들 조용히 해. 9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타오 삼촌이고요. 제 뭐라 할까, 저랑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같이 쓴 지가 1년이 넘었나요? 1년은 뭐그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1년이 넘은 것 같고 이제 안지는 한 5년 됐나? 5, 6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대 때? 20대 때 20대 네, 때 알았죠. 20대 때 맞아. 20대 후반쯤에 나이가 네. 20대 중반에 중반? 알아가지고 초반이구나. 초반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됐었고 구매 대행을 아무튼 직접 그러면 소개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죠?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아직까지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력 매출의 한 90%는 이제 사입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디노님 카페에서 타오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한 칼럼,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글 그런 거 적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카페에서 사실 유명해요. 저보다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글도 되게 많이 올려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타오 삼촌 팬도 많죠, 되게. 있나요? 네, 진짜 저는 있어요. 금시초문인데. 저한테는 들리는데 이제 네. 타오 삼촌님 라이브 있다고 알아서들 수강생들 분들끼리 공유를 해요. 네. 공유하면서 이거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들어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전에 뭐 강의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무료로. 네. 크무비 강의도 하고 또 뭐였죠? 사입 강의도 하고 CS CS 강의도 세 하고 번. 이거를 다 무료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떻게 구매 대행 시작하셨는지 그런 거랑 뭐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매출은 카페 제 글 중에 찾아보시면 저번 달 6월인가 7월 기준으로 인증해둔 게 있거든요. 근데 올려는 놨는데 근데 솔직히 뭐 매출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라 그냥 맞아요. 믿으려면 믿고 뭐 말려면 마시는 그냥 그 정도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쿨하신 스토어가 제일 궁금하시다는. 근데 스토어 보시려면 한 200만 원 입금시켜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뭐 보는 건데요, 뭐. 네. 진짜 사주셔야 돼요 거기서. 그쵸? 아무튼 저희는 뭐 지인의 지인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제가 이제 월천 번다는 걸 듣고 시작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작은 성공도 그렇게 했었고, 작은 성공이랑도 또 인연이 있잖아요. 이 작은 성공이 예전에 회사할 때 제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죠. 예전에. 예. 뭐 거의 하수인. 뭐 엄청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났던. 네. 하인이요? 하인 네. 정도? 밑에 있는 애였고, 밑에 있는 애가 아니라 네. 아무튼 사수셨고, 네. 그 인턴이라고 하나? 네네. 인턴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제 얘기 듣고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이도 시작하게 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제일 늦게 시작한 작은 성공이가 네. 매출 제일 잘 나고 네. 그 다음에 타오 삼촌이잖아요. 그러고 제가 졌어요. 제가 지금은 스토어 매출로는 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그렇죠. 여기서는 항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기는 저도 매출 떨어지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는 되게 자본주의라서 네. 그래서 항상 작은 성공이 요새 밥을 사죠. 얻어 먹어요 동생한테. 그리고 주인 되시는군요. 주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사실 구매 대행 얘기를 들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에 그 뭔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저희는 사입 쪽이랑 뭐 위탁, 국내 위탁 쪽 이런 거를 더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그거를 잘하면 이제 다른 분야로 어떻게든 계속 넓혀 나갈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리면 그럼요. 저는 제가 유일하게 뭐 저도 주변에 오지랖이 넓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저 때문에 시작한 사람도 많은데 구매 대행이라는 기본기를 안 닦고 사입을 바로 해서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큰 걸 해서 성공한 사람이 저는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작은 성공님 외에는 한 100명 중에 99명은 다
구매 대행 없이 사입을 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이 가장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참 좀 좋았죠. 그 네. 돈도 벌면서 배우기도 네, 배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기본기 쌓고 사입으로 넘어가는 그 루트가 저희가 지금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10명, 제일 12명? 베스트다. 가장 빠른 길이다. 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다 성공을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네. 여기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강생 분들이나 뭐 구독자 분들한테도 구매 대행으로 계속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 구매 대행에서 언젠가는 점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 얘기하죠.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점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맞아요. 네. 어떻게 점프하죠?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욕심이 나게 되죠. 맞아요. 그럼 그 상품을 그냥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올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 대행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네. 실패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러면 구매 대행 했을 때 뭐 마진이나 버신 거랑 지금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 나세요? 저는 구매 대행을 할 때도 마진을 굳이 작게 가져가진 않아서 35%? 지금 또 이제 구매 대행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한 35%에서 4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사입은 지금 한 50% 이상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왁구를 잘 짜야겠죠. 막 주말에 주문 80개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좋죠. 정말 잘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타오 삼촌님도 사실 직장을 여기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장을 굉장히 또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직장을 다니실 때부터 부업으로 시작하신 거. 맞습니다. 부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말이 뚝뚝 끊기는데요. 아, 제가 이런 라이브 방송 처음이라서 주말에 집에 가 집에 가세요. 아무튼 뭐지? 부업으로 했을 때 아니 직장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부업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냐? 그게 솔직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전 좀 제가 뭐 일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해서 일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 한창 바쁠 때는 보통 밤 10시, 11시 퇴근한 적도 많았었는데 직장을 그만둘 생각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연봉을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8에서 9천 사이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서울에 집 사기가 좀 빡빡하겠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랬었는데도 그래서 일단 뭐 생활비라도 벌자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었고 그래서 밤 10시에 보통 퇴근하고 작업하고 자면 새벽 2시 좀 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매출이 엄청 크지 않을 때 그냥 거의 되게 빨리 퇴사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잘 됐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다 모든 게 결과론적이에요. 그때 네. 퇴사하기 잘했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퇴사부터 하고 그렇게 했다가 망하면 그분들은 여기 이런 데도 못 나오는 거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타오 삼촌님은 어느 정도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하는 게 맞는지 부업을 아니면 좀 빨리 퇴사해서 배수진을 치는 게 낫는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수혜진 참 좋은 말인데 제가 봤을 땐 직장을 그만두고 배수혜진을 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90%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0%도 채 못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직장을 최대한 늦게 그만두라. 저는 엄청 빨리 그만뒀었는데 왜 남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뭐 디노님도 계셨고 슈마칼데님도 계셨고 작은 송욱도 있었고 그 외에 지금 사무실에 모르시는 분들도 다 있거든요. 같이 해서 이렇게 왔지 저 혼자 있었어요. 원래 직장 그만두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혼자 했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매출이 안 올라가.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하면서 다시 좀 실력이 올라오면서 매출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여기 이거 보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99%는 이런 패밀리, 크루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그냥 그만둬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100명 중에 99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9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만 되는 것 같아요. 99명이요? 네. 왜냐하면 디노님은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그러니까 상위 1%. 근데 그 외에는 뭐, 그 외에는 직장을 근데 월 순수익 1000 이상 넘으면 그때는 그만둬도 상관없는데 그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퇴사하고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너무 유튜브 같은 데서 퇴사를 종용했나라는 생각 드는데 저는 항상 저도 말해요. 퇴사하지 말고 우선은 하시다가 잘 되면 하셔라. 왜냐면 자기가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일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배수의 진이라는 게 솔직히 이 사업이 좀 마인드나 뭐 멘탈 맞아요. 이런 게 왜냐면 꽤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데 좀 너무 뒤에 계속 나오는 돈이 없고 이러면 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어차피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디노님이 유튜브에 말했든 뭐 요즘 유튜브에 다 퇴사해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결국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가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그런 영상만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잘 나오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둬도 잘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못하는 사람은 퇴사해도 못하더라고요. 그 습관이 어디 안 가. 그 정신머리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디노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게 다른데 저는 직장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치고 또 이런 셀러 활동 잘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꼰대 같나요? 아니 근데 저는 직장 생활에서 배웠던 게 지금 셀러 활동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서 왜냐면 저는 설계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가끔씩 회사 직장 다니면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제 일이 아닌데 뭐 구매팀이 바빠서 계약서를 제가 검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뭐 크무비를 하거나 지금 사입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도움이 되고 좀 특히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대기업을 다니면 딱 자기 업무만 하잖아요. 그 타팀 업무 약간 그레이 영역인 부분들은 안 하려고 억지로 피하고 싸우려고 하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나서서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 셀러 활동할 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PPT도 저는 최대한 정성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PPT로 다 상패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PPT로 상패 진짜 잘 만드세요. 네. 너무 그리고 솔직히 죄송한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을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또 놀랐어요. 되게 센스 있고 깔끔하고 진짜 일잘인가 알잘 딱깔센 느낌으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평소에 그런 말을 좀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혼내기만 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혹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채팅방에 한번.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제 수강생분들도 많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채팅방에. 여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열심히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전업분들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110분은 최대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부업으로 하실 때 그럼 대부분이 부업이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부업으로 할 때 뭐 루틴 회사에서는 절대 안 하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제 할 일은 다 잘하고 좀 이미지가 좋았던 편이라서 저는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했어요. 부업을. 점심시간에만 했어요? 그래서 별로 터치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아마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보안 프로그램 깔려 있는 것도 이럴 텐데 지금 헤이셀러는 인터넷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하셔도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공무원 사회가 엄청 프로그램 깔고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레피드업, 그 헤이셀러의 전 버전 레피드업을 했는데 그 제 블로그에다가 비공개로 그 프로그램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공무원 거기 컴퓨터에다가 깔고 그다음에 좀 막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지우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똑같이 하고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철저하게. 다행이에요.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그 크롬 확장 그런 것도 깔았다가 또 지웠다가 깔았다 지웠다가 한 번도 안 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짬날 때마다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맞아요. 이런 마음을 안 가질 거면 안 하는, 그냥 부업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맞아. TV 보고 쉬시는 것도 저는 왜냐면 행복이 뭐 꼭 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넷플릭스 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러면 루틴이 지금 직장 다닐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출근하는 것도 지금 출근 더 빨리 하시죠? 아 근데 저는 직장 다닐 때도 보통 한 7시 반에는 출근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출근 시간보다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지금은 몇 시에 나오시죠? 지금 또 7시에서 7시 반에는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 직장 다닐 때 루틴은 아침에는 안 했고요. 회사에서 뭐 점심시간에 좀 하고 퇴근을 일찍 하면 그날 할당량은 어떻게든 다 채우고 자려고. 저희가 보통 디노님은 하루에 몇 개 업로드하라고 하시나요? 저는 50개 정도? 네, 저도 딱 50개씩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국룰이었어요. 네, 그죠? 50개. 50개. 근데 50개 하는 게 처음에 하면 한 8시간 맞아. 걸리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근데 진짜. 나중에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까지는 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알바생을 엄청 많이 뽑았잖아요. 제가 알바생 많이 돌릴 때 11명까지 돌렸어요. 알바비만 한 달 한 350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맨날 강의에서 말하거든요. 그 사무실 동료 중에 네. 동료분 중에 한 분이 그 알바를 제 8명이 최대인 줄 알았는데 11명이 최대였군요. 그래서 매출은 이만큼 나시는데 지금 이만큼 빠지신다 아. 이러면서 아니 근데 농담을 이거 했던. 지금 알바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전 알바생 1명부터 해서 11명까지 늘려가면서 써보고 나중에 이제 4명까지 줄여서 써보고 했는데 주변에 또 알바 쓰시는 분들 보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보면 나는 차라리 주문 처리 알바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주문 처리가 근데 왜냐면 그것도 일리 있어요. 업로드하고 이게 진짜 알바생이 내 것처럼 올리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제가 이 사업자별로 나눠서 이건 알바생한테만 다 맡겨보고 이건 내가 다 해보고 또 다른 제 주변의 대표님들한테도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해보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사업자 내가 올린 사업자에서 매출이 더 나와요. 그 이게 어쩔 맞아, 수 없는 맞아. 것 같아. 저도 알바분 쓰고 응. 좀 줄어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한 5천 개까지는 본인이 난 채워보는 것도 맞아. 한 사업자는 본인이 다 채워보는 것도 맞아. 5천 개 정도는 하셔야. 그리고 맞아. 한 2천 몇 개 올리시고 이제 나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2천 개면 잘못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그래도 나는 뭔가 센스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센스 연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외모도 다 선천적으로 다르고 그건 뭐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본인 센스가 뭐 어릴 때 독서를 안 했거나 뭔가 뭐 부족한 게 있겠죠. 본인 센스가. 근데 많이 하시지. 그거를 왜냐면 저는 한 300개 올렸을 때 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건 운의 영역도 있을 거고 뭐 센스 영역도 있을 건데 분명히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를 구매 대행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2,000개 올려서 1개 들어오면 4,000개 올리면 2개 들어올 거 아니야. 3개 들어올 거 4개 들어올 거. 그러면 보다 보면 이게 팔리는 거랑 맞아. 감이 오고 맞아. 그럼 복귀하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상품 몰갈이 하면 되니까 그 5,000개가 얼마 안 걸려. 100일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50개씩 올리면. 네. 거의 그 곰이 사람 되는. 곰이 사람 되는데도 100일이나 걸리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0일이면 싸게 맞아. 치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상품을 올려두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계속- 거의 복리처럼 네. 되는. 그래서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 진짜 힘들겠지만 지금 그게 나중에 복리로 돌아오는 그 네. 저축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개씩 해서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올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뭘 해도 된다. 왜냐하면 못하셨죠 그렇게. 난 100일 동안 5,000개 100일 못했던 동안 것 같아요. 못했죠. 솔직히 뭐 쉬는 날도 있고. 하루에 그리고 30개 올리는 날도 있고 네. 막 옵션 긴 거 걸려가지고 그런 날도 있고. 그러면 아예 뭐 투자금 같은 거는 얼마 정도로 시작했어요? 이 사업에만? 이 사업에만 처음에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안 됐어. 왜냐면 그때는 래피드업 시절이니까 한 달만 결제했었고. 한 달, 그때는 한 달 무조건 결제. 한 달 단위로 우리가 저도. 예, 순수익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한 달 단위로 그랬으니까. 거의 드는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제 요즘에 저희가 하는 방식은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지금 그렇죠. 지금 크게 사입은 매출이 크게 나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네. 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일단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하나를 올리면 한 300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품 하나다. 네. 얼마요?
300만 원 아 상품 네. 하나당. 하나당.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놓으려면. 맞아. 근데 구매 대행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처음에 좋죠. 맞아요. 네. 지금 루틴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 그래서- 루틴은 맞아. 얘기부터. 예, 지금 루틴은 저는 이제 아침마다 투두 리스트랑 타임 테이블을 작성하긴 하거든요. 전날 밤에 해놓고 가거든요. 그럼 다음 날 오면 그냥 그 순서대로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보통 뭐 7시 반에 출근해서 독서하고 그 다음에 그날 목표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메일 확인하고 가계부 적고 이런 거 뭐 30분 내로 끝내고 그 다음에 오전에 뭐 해야 되는 업무 처리하고 그 다음 주문 처리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업무 처리하고 뭐 사입 이제 송장 보낼 거 보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녁에 딱 1시간만 구매 대행 주문 처리합니다. 저는 이제 구매 대행 상품을 더 이상 올리진 않거든요. 예전에 올려둔 상품들이 아직까지 맞아요. 예 매출이 나오죠. 네. 전보단 줄어드셨나요? 구매 대행? 점점 줄어들긴 해요. 맞아. 약간 이렇게 천천히. 최신성으로 계속 뭔가 이제 올리지 올리는 게 않는 지 아니에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책 많이 읽으신다 했는데 무협지 읽으시잖아요. 저는 거의 무협지가 95%. 네. 그걸 그다음 독서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무협지. 있는 근데 척, 뭐 저는 있는 척 하려다가 네. 지금 살짝 들키셨는데 무협지 부끄럽네요. 아니, 네. 무협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네. 그 옛날에 학생 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생 때 그 2년 동안 누워서 무협지만 보셨다는 네, 소리가 있던데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그때 허리가 아파서 본 거예요? 봐서 허리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봐서 하루에 거의 18시간 누워 있으니까. 아 봐서 네. 인과관계가 네. 그 허리가 그때 안 그래서 거의 좋아졌어요. 그 육창생기를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죠. 네. 근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무협지가요? 네. 아 진짜요? 그냥 뭐 도움이 된다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헛된 시간인데. 네, 헛된 시간. 아 네. 진짜 웃겨. 네. 무협지 많이 본 사람 상품 소싱 센스 생긴다. 약간 그런 신문 기사에 나요. 네, 오글거리는 멘트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멘트를 잘 쓰네. 네. 아무튼 그또 타오 삼촌님이 고향이 딱 말투 들으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아실 텐데 네, 경상도 쪽이에요. 경상도 쪽이신데 여기 이제 사무실 같이 쓰신다고 혼자 올라온 지 1년 넘었죠. 1년 넘고 네. 어디 사셨는지 그런 것 좀 네. 얘기 좀. 제가 맨 처음 올라왔을 때 그냥 약간 스스로 목표를 줬어요. 순이익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고시원에 살겠다.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한 거의 8, 9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순이익이 그걸 넘어가면서 또 이번에 원룸을 구했고 또 원룸에 살다가 또 순이익이 어느 정도 제가 그 골 포커싱으로 잡은 부분을 넘으면 뭐 또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겠죠. 네. 되게 검소하세요. 그래갖고 뭔가 되게 한 달, 2달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살으셨고 네. 그때도 거의 그 매출 잘 나오고 있을 때잖아요. 네. 사실 근데 자기가 정한 그 수치에 딱 달성되지 않으니까 안 옮기세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답답했죠. 네. 그 정도 돈은 버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시원에서 자꾸 옆집 사람 벨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냐고. 근데 고시원 살면 좋은 게 굳이 알람을 안 맞춰도 기상할 수 있고 그다음 집에 가면 바로 잠잘 수 있다. 네, 그게 그래서 좋았죠. 거의 여기서 네. 살았어요. 거의 네. 살고 잠만 딱 고시원에서 주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쩌다 태사님 들어오셨구나. 아무튼 그렇게 고시원 생활을 진짜 오래 하셨죠. 그래서 넘어갈 때 조금 그래 투룸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원룸을 가시더라고요. 원룸 얼마짜리죠? 혼자 있는데 지금 그래도 월세가 한 50 딱 맞춰서 들어요. 여기가 비싸요. 네. 여기 쪽이 맞아. 네. 아무튼 지금 여기 올라오셔서 아주 혈혈단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거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여기 아마 초보 저희가 이제 디노님이랑 저랑 처음에 이번 라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초보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실 거다. 아니면 구매 대행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투자금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고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전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었는데 그냥 알바 말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구매 대행이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뭐
배달도 했었었고 대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도 배달했었고 근데 배달을 하려고 해도 뭐 옛날에는 이제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제공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직접 개인 사업자처럼 오토바이를 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토바이한테 살려고 해도 한 150 줘야 되잖아요. 괜찮은 스쿠터 하나 살려면. 근데 구매 대행 그보다 더 적은 자금으로 배달은 좀 즉각적으로 수입이 나오죠. 그래도 그쵸, 빡세게 그쵸, 뛰면 한 달에 한 400은, 4,500은 땡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구매 대행은 첫 달은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라 봐야죠. 처음에는. 첫 달은 그렇죠. 네. 첫 달. 뭐 어제 그 뭐지?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사업자 등록 내고 그런데 돈이 들고. 돈이 드니까. 근데 이게 배달을 계속하면 내가 배달 실력이 아무리 늘어도 한 600이 한계지만 구매 대행은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일단 성장 가능성이. 근데 문제는 배달은 본인이 안 하고자 해도 콜이 들어오면 배달이 가니까 돈이 되는데 우리 한국인이 시키면 잘하잖아요. 맞아. 뭐든지. 근데 구매 대행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사업이라는 게. 맞아. 아 저도 요번에 제가 유튜브 혼자 찍은 그게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게 있는데 한 그 시급에서 만족을 하는 그게 약간 딱 상방이 닫힌 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였으면은 그거에 딱 맞는 돈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근데 사실 구매 대행이나 모든 부업이 시작할 때 내가 투입한 노력만큼 나오지 안 않잖아요. 나와요. 바로.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단계를 못 뛰어넘고 계속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근데 그 단계만 뛰어넘으면 그게 한 2, 3개월만 쌓여도 무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디노님한테 지금 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디노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직접 보니까 시작을 하고 그걸 유지해서 끌고 갈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전 2-3달 동안 그렇게 상품을 계속 업로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식해서 네. 그렇고요. 이게 진짜 대단. 근데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죠. 솔직히 저희가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영상에서 그렇죠. 나와서 이렇게 말을 그렇지. 하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뭐 우리가 막 돈 달라고 하진 않잖아. 막 1억 줄 테니까 풀 뭐 그런 맞아.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맞아.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을 넣으면 진짜 됩니다. 그치. 예, 돼요. 이게 왜 제가 이게 됐냐면 다른 부업들도 살짝씩 이게 맛을 봐봤어요. 근데 거의 다른 부업들은 내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사기 치는 게 많아. 와, 그치. 너무 어려운 걸 쉽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쉽다고 해서 진짜 했는데 진짜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도 주변 사람한테 계속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하는 건 쉬운데 어.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래 하기가 힘든 오래 거지.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데 그래서 말하고 다닐 때 이거 잘 된대 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 해보고 야 안 되잖아 하면 이제 나는 그럼 사기꾼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기분 탓인지 23년 요즘 따라 특히 더 레드오션 건물에 말이 많아서 참 흔들리네요. 근데 이게 약간 취업할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뭐 우리 취업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LG 취업 설명회 가거나 삼성 취업 설명회 가서 누가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요즘 LG 취업 설명회였나? 채용 담당자한테 요즘 뭐 이거 막 쓰면 이게 서류 잘 안 뽑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채용 담당자가 워낙 오죽 답답했는지 그런 말 하더라고. 뭐 그럼 안 쓰실 거예요? 서류? 뭐 취업하자 일단 써야죠. 뭐 어떡해요? 뭐 경쟁률이 뭐. 그러네. 그냥 레드오션 근무이든 아니든 뭐 어떻게 뭐 돈 이게 전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구매 대행을 해도 되고 맞아. 부동산 공부를 해도 경매 공부를 해도 되는데 레드오션 아닌 게 있나요? 지금? 맞아, 진짜. 네, 뭐 경매는 레드오션 아니고 부동산 레드오션 아닌가요? 근데 그 안에서 다들 돈 벌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다 사실 모든 그게 레드오션이라고 치면 그래도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이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그렇지. 이거는 최대로 잃어봐야 50만 원이야. 맞아. 솔직히 근데 구매 대행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부추기는 아니고 건 아닌데 우리가 하려면 안 해도 되시는데 네. 그냥 다른 진짜 거라도 해라. 그냥 뭐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라. 구매 대행 한 것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으로 돈도 벌었었고 이래서 무슨 공부를 하든 상관없다. 주식을 해도 상관없고 코인을 해도 상관없는데 공부는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부동산 주식이 그게 다 다른 것들 해보면 이거는 일반인은 안 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분야들은 더 어렵고 이렇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요새 또 부업으로 만약에 추천하라 하면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 유튜브 수익화되는 뭐 그런 거 올리는 것도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블루오션이 레드오션 되는 게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모든 게 근데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여러분 귀에 들린 거면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봐야 돼요 다. 근데 그거 인정. 진짜 인정. 맞아. 근데 문제는 항상 제가 뭐 주변에 지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알려줬겠어요 이거를. 한 40명 알려줬는데 하는 사람 지금까지 하는 사람 한 3-4명? 그 중에 한 명이 작은 성공이고. 네. 최고 아프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3-4명은 다 지금 월천 이상 지금 버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맞아. 아니다. 못 버는 사람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월급 정도는 버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거 써니 중국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셨을까요? 중국과 관련된 경력. 조금 그래도 조금 저는 관련 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좀 관련됐어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요. 그리고 금수저. 학과도 약간 그 통상 그런 쪽 있죠. 무역 그런 쪽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 그건 없어요. 그 내가 무역을 얼마나 잘 알고 이게 무역 같은 거 배웠다고 해서 그거는 큰 컨테이너 이런 거 보낼 때의 얘기고 내가 직원일 때 쓸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운 거고 사실 구매 대행이랑 그렇게 큰 관련 없었지만 저는 확실히 메리트가 중국어라는 게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타오 삼촌님은 어때요? 저는 그냥 디노님이 해서 했고요. 타오 삼촌님 공대예요. 네, 저는 공대고 직장도 원래 기부 설계 쪽으로 했었어가지고 아예 관련이 없었고 왜 타오바오를 했냐면 그때 저희가 들었던 강의가 아마 타오바오로 하는 그런 강의였으니까. 예. 맞아. 근데 정말 중국을 온라인 사업이나 뭐든지 하는 사람은 중국을 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사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중국어가 많을 테고 중국어 한번 해주세요. 니칠 팔런마. 그거만은 안 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뒤에 질문들 보니까 1,800개, 2,000개를 올렸는데도 잘 주문이 안 들어온다. 1,000개 올렸는데도 주문이 안 들어온다. 이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500개만 올려도 주문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체육 이런 걸 엄청 잘하는 사람 봤을 때 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그거에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 재능이 있구나. 그치. 그러니까 난 모든 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난 구매 대행도 이 셀러라는 사람 그거에 재능이 있는데 좀 없는 편이신 거죠. 그럼 뭐 답이 없잖아요. 더 그쵸? 노력해야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맞아. 2,000개 올렸는데 안 들어왔다. 뭔가 센스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스토어를 직접 보지 않고 제가 보지 않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키워드 잡는 법, 뭐 하는 법 다 알려드려도 상품 소싱할 때 고르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때 이제 소비자의 생각을 내가 조금 더 고려를 했는가, 좀 더 뭔가 더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줬는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서 뭐 왜 주문이 안 들어올 거라고 하면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디노님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천적으로 몸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프레임이 좋고 그래서 몸 쉐입이 이쁘고 그럼 내가 근데 몸 쉐입이 안 이뻐. 그럼 뭐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니까 우리가 PT를 받고 이러듯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1,800개나 2,000개를 올렸을 때 이게 안 되면 좀 스스로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난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사람 걸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맞아. 좀 더 자기가 뭐 배운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해봤지만 좀 더 다른 게 내가 틀렸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요소가 있어요. 내 상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라고 딱 꼭 집어 말하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너무 이 구매 대행 사업을 너무 쉽게 보고 들어오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도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똑똑한 사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루트를 잘 짜니까. 하지만 끝까지 배달을 계속 하는 사람 그 동네에 익숙해지고 이러면 결국 그 사람을 따라잡긴 하겠죠. 속도가 느리다 뿐이지. 제가 봤을 때 배달보다 구매 대행이 더 쉽다. 내가 봤을 때 위험하지도 않고. 맞아요. 네, 구독자 스토어 봐주시는 콘텐츠 저건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본인이? 맞아. 본인만 따지는 괜찮다.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스토어를 보는 건데 그거 근데 이렇게 해도 신청자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어차피 잃을 게 없으면 맞네. 네. 매출이 어차피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잃을 게 저도 없다. 한창 초반에 이제 매출이 내 생각만큼 안 나올 때 누가 봐줬으면 했어. 네. 근데 딱히 뭐 주변에 보여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이런 컨텐츠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오삼촌님이 또 독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착한 병이 걸려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네. 제가 되게 그 잔소리 하는 걸 되게 못해요. 타오삼촌님 잘할 수 있죠? 왜냐면 저는 남이니까. 그래서 저도 남이니까. 그래서 얼굴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사실 타오삼촌이 엄청 정이 많고 네. 술자리에서 되게 재밌고 되게 말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복면 딱 쓰시고 하니까 네. 이제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안 가려도 복면 왜 복면을 쓰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디노님처럼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뭐 브랜딩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옛날부터 주변에 하고 다니는 말이 GD보다 중견기업 둘째 아들이 더 낫다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GD가 돈도 훨씬 많고 유명하고 잘생겼지만 나는 태어난 다음에 그냥 중견기업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말고 그냥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저는 굳이 막 얼굴을 까서 브랜딩을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도 참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라서 돈 많이 주면 벗겠죠. 네, 돈 많이 주면 벗겠죠. 돈 많이 주면 뭐 어디까지 벗을까요? 돈 많이 주면 다 벗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 벗을 수 있어. 네,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이라서. 미치신 네, 것 같고요. 네. 공감하신대요. 네. 그죠? 그 류승수님이 라디오스타에서 한 그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거를 참 실감합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사실 좀 그런 힘든 점들이 있죠. 디노님은 뭐 원체 바르게 사시는 분이랑 힘드시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저도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싫어요. 네,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인간 헌팅을 못해서 그런가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트를 못 가겠죠. 옛날 사람이라서 나이트를 다녔었고요. 왜 젊은 사람도 많이 가요. 네. 네. 웃기다. 그렇고요. 그럼 실제로 구매 대행을 했을 때 갑자기 말.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기간은 얼마를 잡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한 100일? 100일. 그래서 3개월 정도. 150일 정도? 150일. 150일은 진짜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 맞아. 결국 잠은 잘 못 자요. 부업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자서 나 5시간 자고 싶어서 업로드 시간을 줄이면 그때쯤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확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2시간 반 정도로 줄이면 결국 그때는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가면. 맞아. 그러니까 결국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시면 된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잠 잤어요. 아 그래 잤어요? 아니 저는 그거였어요. 9 to 6가 아니어서 교대 근무였거든요. 교대 근무여가지고 오히려 난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한 하루 쉬고 막 이틀 쉬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루를 빡세게? 좀 통으로 쓸 수 있어서 그때가 좋았죠. 근데 부업으로 할 때가 훨씬 집중력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되게 하루가 기니까 맞아요. 사실 그렇고. 맞아 그건 있어. 압축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금 순환 하신 팁 좀 알려주세요. 자금 순환. 저는 원래 돈을 있어요? 잘 벌었었어가지고 자금 때문에 재수없다. 곤란한 적이 없었어요. 재수없다. 이거는 디노님은 좀 아니야 저는 진짜 없었어가지고 저 뭐 엄마한테 꾸고 동생한테 꾸고 언니한테 돈을? 꾸고 그리고 뭐지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도 꾸고 당신 남자친구. 그때 물질 역할 많이 해줬는데 네. 다 갚았어요. 다 갚았고 그래서 이런 자금 순환 문제 때문에 직장을 어느 순간 분명히 구매대행 하다 보면 막히는 텀이 있거든요.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맞아. 나는 카드 결제를 이만큼 했는데 그 차라리 순차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늘어가면 그런 맞아. 순간이 없는데 퀀텀 점프를 한번 딱 하면 그때 한 2-3달은 돈이 없다 봐야죠. 네. 맞아. 돈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팔 수 있고 수강생분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가 너무 잘 팔리는데 자기가 진짜 돈이 더 이상 나올 구석이 없어서 판매 중지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 진짜. 근데 뭐 선전사도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하지만, 있으니까 뭐 돈 빌릴 데가 없으면. 진짜 없었다고 해가지고 안타까웠지만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공단? 무슨 공단이었더라? 그런 데 가서 사업자 대출 받으면 뭐 1,000만, 2,000만 원 정도는 해준
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대출. 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맞아요. 뭐 KB 네. 셀러론도 있고 올라 선정산도 있고 그게 이자율이 다 있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저희는 사실 됐거든요. 네. 그죠? 이자가 세도 그런 문제가 문제는 다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로 하시면 다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러면 남자분이시면 노가다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밤에 배달이라도 하셔야죠. 요즘 배달하면 돈 버니까. 근데 좀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자전거 요즘 강남 이런 데서 그냥 밤에 뛰면 자전거로 해도 괜찮아요. 강남 원체 밀집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배달 꿀팁까지. 네. 배달. 근데 이제 배달 그만둔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했었어가지고 대학생 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제품을 소싱할지 정해서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로 하나요보다 했나요겠죠? 예전에 그냥 처음에는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올렸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막 카페에서 막 금지어 리스트 찾고 그런 것도 안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괜찮다 싶은 건 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좀 공통점인데 네. 너무 무서워하고 하면은 안 된다. 네. 그런 게 있죠. 소명 문제는 언제나 겪어야 될 일 맞죠? 소명 문제를 한 번도 안 겪으면 매출이 안 올라요. 소명 문제가 들어왔다. 그럼 내가 매출이 오를 타이밍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안 올린 사람한테는 소명 메일도 안 오고 안 팔리면 또 소명 메일이 안 옵니다. 아니 그 타오산초 카페에다가 막 리스트 올려주시잖아요. 키워드. 벌써 거의 10주차까지만 하고 그만할 거예요.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시즌 1이 시즌 2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타담조님이 너무 고생해 주셨고 그리고 그거를 또 되게 타선조님이 힘들어서 그만하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그거 리스트만 보고 자기가 키워드 찾는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도 되지만 그거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좀 섞어서 쓰시고 타선조님이 그만큼 진짜 카페에다가 엄청 많이 뭘 퍼주셨어요. 그쵸? 강의도 해주시고 무료로. 왜 무료로 강의하는 거예요? 무료로 강의한 이유 첫 번째는 일단은 저는 이제 디노님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저는 어제 디노님 때문에 일을 시작했고 지금 또 디노님이 저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면 뭐가 돌아오겠죠.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니까. 등가 뭐 저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그리고 그 대신 할 때는 이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 글이나 강의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들었던 어떤 유료 강의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았고 제대로 소화하셨으면 저라면 솔직히 제 강의를 100만 원 내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강의 그거 유료로라도 듣고 싶다. 다시 해주시면 안 되냐. 되게 많이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료 강의 또 열어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저 이제 뭐 무료 강의를 할 만큼 한 것 많이 같아서 했어요, 근데 진짜. 무료 강의를 완전히 안 하진 않을 거고 일단은 저는 사회 취약층 분들을 무료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국가에서 인증한 장애 등급이 있으시거나 뭐라고 하죠? 차상위 계층 그거 인증해 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솔직히 근데 강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 강의를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막 밤새고 하시고 제가 네. 너무 죄송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첫 강의를 하게 된다면 유료로 할 건데 이 라이브의 첫 번째 하는 강의는 모든 금액은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강의부터는 제가 다 먹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한 이유는 어쨌든 디노님한테 좀 신세를 지우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나도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디노님처럼 크게 막 강의할 생각 없고 진짜 약간 집중도 있고 진짜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분들한테만 그냥 모아서 유료로 그냥 가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관종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관심 받으면 또 기분이 엄청 좋으니까. 인정 욕구가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죠?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온라인에 또 얼굴을 그치, 까는 그치. 건 약간 싫고 약간 그치. 좀 이율배반적이죠.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네. 만나고 이렇게 정을 쌓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네. 분이라 CS 그 고객님한테도 정을 쌓잖아요. 정을 썼죠. 전화하면서 정은 곧 돈이 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오늘도 막 전화 통화 엄청 막 네. 받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항상 느껴요. 야 이렇게 해야 돈 버는구나. 이렇게 고객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해도 수강생한테 진짜 진심으로 할 것 같아서 진짜
강의 듣게 되시는 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들으시고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다 환불은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네. 저는 지금 모든 상품들 상패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상품도 불만족스러우면 다 100% 환불해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상패를 너무 잘 만드셔서 상패 강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강의는 그거를 얘기할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으니까 모든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 거에서 만약 기초 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강의들을 저는 해줄 사람들을 찾았던 거예요. 제 카페에서.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저희 동료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좀 해달라 재능 기부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너무 저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날은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사실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지만 자기도 도움이 돼야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할 것 같고 이제 카페에서 계속 소식을 올려주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수동 상품 만들기를 계속 글 시리즈 보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리즈 올리다가 제가 요즘에 신규 상품을 하는 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글을 못 올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글 빨리 좋아요. 반드시 도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약간 그 시절에 나한테 쓰는 글 같아요. 저는 그 시절에 저는 그런 정보가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직접 상패를 다 만듭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들 상패도 참고를 거의 안 해요. 참고도 안 하시는 건 네. 신기하다. 일부러 좀 그게 머리에 박힐까봐 아예 다른 제품들 상패는 아예 안 보고 일단 제가 먼저 다 만들고 그 다음 다른 상패를 참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처음 알았어요. 그 진상 고객설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을 가장 힘들었던 진상 고객설. 저는 솔직히 뭐 욕하고 이런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돈 준 사람이 욕할 수도 있지 어쩌다 보면. 왜냐면 저는 옛날에 더러운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욕하는 고객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 돈 문제가 깔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동 택배비를 미리 고지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택배 무료지 않냐고. 개짱은 씨발 뭐 이래놓고 나중에 경동 택배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돈 주면 뭐라 안 하죠. 그럼 아니 내가 안 주고 그냥 그 사람이 경동 택배비 지불했는데 나한테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고. 진짜 그렇게 보면 진상 아니네요. 네. 진짜 진짜 진상들은 오히려 계속 연락 안 하는 고객들이 진상이죠. 제가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면 괜찮고 뭐 계속 그분이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나 봐. 외로운 사람들이 더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연락 오고 뭐 자기가 블로그 쓰는데 내 제품 올려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진상들 있고 나머지는 저는 딱히 진상이 모르겠어. 남들이 봤을 땐 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 내 시간만 많이 안 뺐으면 진상 아닌 것 같아. 시간만 안 뺐으면 된다. 돈으로 해결되면 오케이 또. 맞아. 돈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근데 또 이게 너무 크면 좀 애매하지. 그리고 또 크무비 예전에 했었는데 잔금 안 주는 사람들. 그러면 좀 빡세죠.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 또 보내야 되고 어쨌든 선입금으로 많이 선입금 얼마에 후입금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뭐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잔금을 안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래서 뭐였지?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야? 민사 소송 말고 그 금액이 작은 민사 말고 약식. 약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거든. 뭐 그런 거 혼자 공부해서 한번 그것도 보내보고 했었죠.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오 삼촌이 진짜 크무비의 신이에요. 저도 진짜 거의 안 하는 건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을 하면서 되게 썰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다 풀기에는 또 시간이 좀 짧기도 하고 이거 다 했던 거죠. 크무비 강의에서 다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크무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제 어차피 Q&A에서 질문을 우리가 받을 거죠. 근데 오늘까지는 오케이. 오늘은 상관없어요. 오늘 질문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 저한테 그냥 쪽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의 본질과 자본주의의 본질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겠지. 근데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 세상은 결국 전 등가교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상품을 올리고
그걸 누군가 사고 거기서 얻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고. 그래서 질문을 올 때 좀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무작정 질문하면 이 사람이 답을 해주겠지? 그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너무 수준 낮게 하면 답변을 하기가 싫어요. 일단 하기도 싫고 그 좋은 답을 얻으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1번가 가입하는데 글로벌로 해요? 일반 셀러로 해요? 이 질문 엄청 진짜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이제 공부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묻는 거하고 제가 11번가 찾아보니까 글로벌 셀러가 있고 일반 셀러가 있는데 글로벌 셀러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일반 셀러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것까지 내가 확인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셀러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일반 셀러를 하고 싶은데 일반 셀러 해도 되나요? 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사람도 좋아요. 그죠. 명확하잖아. 그럼 글로벌 셀러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은 글로벌 셀러가 더 낫다. 근데 지금 당신 상황에서는 일반 셀러가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맞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도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할 때는 저한테 쪽지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통 하루에 14시간 일해요. 근데 여러분들 쪽지를 받고 만약 답변을 하면 어쨌든 거기 시간을 쓰는 건데 이런 개념을 조금은 가지는 게 셀러 활동하시는데도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시게 될 거고 사입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럼 보통 모든 일을 할 때 상대방 사업자 대표도 질문으로 사람 파악해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질문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될 거고. 네, 죄송합니다. 쓴소리해서 죄송하고 오늘 근데 이 Q&A 시간에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좀 고민이 보이는 질문들은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고민이 안 보이면서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빠른 답변을 위해서 빨리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그런 느낌의 질문보다는 좀 더 그리고 자기 매출에 직결이 되는 그런 게 더 좋죠. 질문이 또 저희한테 들을 게 입점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연동하는 거 이런 거면 사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뭐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올려주세요. 위에 아까 위에는 잘 못 볼 거예요. 올리셨는데 질문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적어주시면 답변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드리겠습니다. 현진님. 저도 겸직이 안 되는 직종인데 친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켓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하게 됐을 때 계좌 또한 친구의 명의로 된 계좌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좌는 제 명의로 된 계좌를 등록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그 계좌 사업주랑 계좌랑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정산을 해줘요. 마켓에서. 근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맞아. 친구는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 걸로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현진님이 구매 대행을 쭉 하다가 나중에 나 사회까지 해서 해야겠다 해서 쭉 하다가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벌게 됐어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겠죠. 그럼 친구 명의는 나한테 옮길 수가 없어요. 네. 스토어를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는 이관이 가능한데 네이버 스토어를 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스토어는 부모 자식 간에만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현진님 뭐 가정사를 모르겠지만 가족분들이 명의를 못 쓴다면 진짜 어쩔 수 없겠지만 친구 명의는 최대한 지양하고 꼭 친구 명의로 해야겠다면 친구를 아예 이 사업자에 개입을 시키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그 대신 친구한테 돈을 확실히 주세요. 명의를 빌리는 값을. 우정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너 명의를 쓰니까 한 달에 내가 뭐 퍼센트로 하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너한테 무조건 줄게. 그게 낫으면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좋습니다. 아예 차라리 공동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네. 현진님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 답변이 안 되셨으면 뒤에 질문 추가로 적어주시고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반자동으로 하다 효자 상품 따로 찾아서 만들고 그 다음 사입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터진 분이 슈마칼데님이신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반자 구매 대행으로 해서 사입해서 이게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입할 제품을 찾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그네스님 스타일로 가는 게 맞겠죠. 반자동하다 효자상품 찾아서 그거 사입해서 경험 쌓아 나가는 게.
그게 뭔가 둘 다 괜찮은데 반자동으로 하다가 이분은 효자 상품을 따로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 반자동으로 하다가 효자 상품 그거에서 뭐 잘 생겨서? 팔리는 걸로 둘 다 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고 근데 단지 봐야 되는 건 이게 사입하기 좋은 상품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이제 좀 판단을 해야겠죠. 뭐 인증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나 너무 크거나 이런 걸 저한- 시작하긴 빡세죠. 저한테 나중에 그런 상품이 생기면 쪽지 보내주세요. 답변 우와. 해드릴게요. 디노님, 타워 삼촌님 안녕하세요. 질문해도 될까요? 업로드하면서 듣고 있다 질문 드려요. 제 쇼핑몰에서 판매력이 있는 상품을 제목, 옵션, 썸네일 100% 똑같이 베끼고 가격을 500원 정도 낮게 해서 올리는 셀러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진짜 많은 케이스죠. 이거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도 가격 내려야죠 뭐. 아, 가격 내리던가 아니면 썸네일을 바꾸고 상세 페이지를 바꾸고 옵션 바꾸고. 근데 이거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게 발생하는 일에 이걸로 기분 나빠지고 기분 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대처 방안 첫 번째는 가격을 더 낮춘다. 그게 아니면 제목은 건드리지 말고 썸네일을 바꾸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더 이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거 500원 비싸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리뷰를 더 쌓고. 솔직히 500원 차이 때문에 안 사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 리뷰 10개만 달아도 저거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찰리 브라운 님이 그 제품을 하나도 못 팔고 있으면 그런 경쟁자가 안 생겨요. 잘 팔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고 본인이 지금 능력이 좋은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마 본인이 찍으신 사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썸네일이. 그래서 똑같이 따라해도 우리가 지재권이라 이런 거를 뭐 못하기 때문에 저라면 다시 제가 상품을 사가지고 받아서 다시 찍을 것 같아요, 썸네일 같은 걸. 되게 질문이 엄청 기시는데 네. 11번가에서 팔린 이력이 한 건이라도 있는 제품을 검색해보면 90%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검색해본 것만 50개가 넘어요. 11번가 측에 문의해봤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그게 불법이 사실 아니니까. 아니니까. 저는 뭐 가끔 Q&A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사람 거 뺏긴 게 아닌데 이 상품 제가 열심히 잘 팔고 있는데 왜 이거 하세요? 빨리 내리세요 이러면 저는 그냥 댓글로 달아요. 싫어요라고. 네. 괘씸해서 뭐 하는 짓이지? 저는 그냥 싫어요로 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해 못하신 거죠. 온라인에서. 치킨 기프티콘 이거는 보낼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음 상품을 더 업로드를 많이 하세요. 한 건 팔린 거. 이거 한꺼 팔린 거 50개를 다 뺏어갔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열받긴 하겠는데요. 열받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것도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맞아. 네, 그 사람은 계속 남의 거 뺏기면서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저는 유튜브 평, 타 셀러의 상패를 어느 정도 참고하면 마케팅에 녹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나름 효율적인데 타워 삼촌은 어떤 사유로 아예 다른 상패를 참고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물론 너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참고할 필요 없겠지만요. 일단 다른 사람들 상패를 안 본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 상패를 보니까 그 사람 상패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더라고. 맞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아예 상패를 안 뺏긴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생각한 이 상품의 어떤 소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그 소구점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 소구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상패를 만들어요. 내가 날 설득할 수 있는 상태를. 그다음에 쭉 물론 이게 PPT로 완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태블릿 PC에다가 그림하고 손으로 쭉 그려서 스토리라인을 짜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토리를 한 2번 정도 수정하고 나서 그다음 다른 사람들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거죠. 그럼 보고 이 내용은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거 추가하고. 근데 너무 내 거에서 튀거나 이렇게 좋아도 내 스토리라인 안 어울리면 저는 넣진 않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고한다 다른 사람들 상패. 네. 그래서 다른 상품이랑 다 좀 다르게 보이면서 그래서 잘 팔리실 것 같아요. 진짜. 외부 유입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네이버 카페에서도 활동하고 지식인에도 적고 블로그 글도 쓰고 근데 그렇게 뭐 커뮤니티 가서도 작업하고 그러다 뭐 강퇴당하기도 하고 조리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 올릴 때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에 하나 몇 개 올리세요? 하나에 요즘에 블로그는 안 쓰고 카페는 뭐 루틴을 정해놔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요즘엔 30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상품 올리면 이제 한 2-3시간씩 해야겠죠. 저는 29살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가용 가능 현금은 500에서 1000이고 4개월간 180씩 실업급여를 수령 예정이신데 병원 생활이 너무 싫어서 취업시장에 뛰어들며 부업으로 할지 아니면 4개월간 현금과 실업급여로 구대를 해볼지 참 고민입니다.
참고로 어머니 계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부터 해야 합니다. 아 지금 실업급여 때문에 어머니 계정으로 해야 돼. 제로 베이스 4개월? 그래 한 4개월은 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인간이란 존재를 잘 그렇게 의지력을 믿질 않아서 믿지 않는다. 4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맞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4개월 동안 열심히 안 해서 부업을 안 했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도 이 구매 대행을 아예 안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 그러니까 취업 시장 준비를 하면서 부업을 하면 내가 좀 부업을 덜 열심히 하는 느낌이 있어도 나는 이게 있으니까 그럼 취업이 되고 나서도 이걸 부업으로 같이 가지고 올 그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데 이 4개월 동안 올인을 했는데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아예 이 구매 대행과 부업이라는 것 자체에 아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릴까봐. 맞아. 그게 좀 무섭긴 하네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한 달 열심히 해서 한 달 내가 12시간씩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할 수 있으면 남은 3개월 또 하셔도 됩니다. 맞아. 근데 하루라도 쉰다. 그럼 그냥 취업 준비하세요. 네. 명확한 답변. 근데 30일 동안 12시간 매일 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쉽지 않죠, 사실 그게. 그 위에까지. 현진님이 답변 감사드린다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아까 상패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디노님 강의 봤을 때 번역하지 않고 빨리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상세 페이지에 신경 쓰는 것보다 무작정 많이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타사님이 한 300%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 상패를 건드릴 수준이 아니실 거예요. 지금 상패 얘기는 사실 다 닭등 단계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상패를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질문이 많은데 잠깐만요. 질문이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받고 끝낼게요. 선 그으세요, 선. 네, 선. 제가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질문은 네, 그러면 빨리빨리 대답만 제가 안 읽고 하루에 50개씩 업로드 중인데 보통 업로드 작업만 3시간 걸린다. 작업을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태그 작업. 태그 무시하라고 제가 100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태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도 태그 없이 시작했죠.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대 시작한 지 한 달 돼가는데 상품 수 700개, 7개 판매됐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구매 대행의 성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7개 팔렸으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의 뭐 왕족급으로 시작하신 거. 왜냐면 이게 자신감이거든. 자신감이 있어요. 생겨야. 700개 올렸는데 7개 들어오면 뭐 진짜 거의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잘 팔리게끔. 이런 분들이 센스 있으신 분들. 진짜 진짜 센스 있으신 분들. 근데 저런 분들이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센스 있으신 분들 오히려. 크모비 상품의 화물 경동택배비를 상품가에 녹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상품가가 다른 판매자 상품보다 비싸져서 주문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졌는데 경동택배비를 상품가에 녹이시나요? 전 엄청 많이 녹입니다. 엄청 많이. 많이 녹여서. 전 거의 화물 택배비 수준으로 녹입니다. 그래도 문이 들어오고 팔려요. 가격 경쟁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의심이 된다. 착불비를 녹여서 비싸져서 그런가 하면은 한번 안 넣어 보세요. 몇 개는 한 이제부터 올릴 뭐 50개는 안 넣어보고 다음 50개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어떤 게 팔리면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근데 겁니다. 그렇게 했다 이제 주문 들어오면 분명히 크모비는 처음에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몇 번 뺏기고 주문이 안 들어 결국 취소한다고. 그죠?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결국 화물비를 넣으면 착불비가 그리고 착불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이 취소할 확률이 겁나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많이 겪어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걸 설득해서 또 결국 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빨리 주문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착불비 그럼 어느 정도 빼세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세요라고도 해요. 심지어 나는 크무비 할 때 손해보고 판 적도 있어요. 경험하려고.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네. 구매대행 업자 입장에서 할로윈 상품 팔렸는데 의상 위주로 올리자니 키워드가 중복되고 사입업자한테 많이 밀린다. 할로윈 시즌 준비하려면 어느 쪽 카테고리가 아니 옷 하세요. 옷 많이 팔립니다. 네, 옷 많이 팔려요. 하고,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보셔야지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더 팔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매년 달라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느낌 아닐까? 옷 말고 뭐 할로윈에 소품 뭐 그런 그러니까 카테고리.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 근데 할로윈 상품은 다 잘 팔려요. 의상 위주로 올리세요. 네. 네, 그것만 올려도 잘 팔려요. 저는 이것도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 질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세게 말한다고요? 아니 이거는 사실 뭘 팔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전 그런 질문은 좀 아무튼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나눠지는 느낌인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사업자명이 동일하면 원래 이런 걸까요? 아, 사업자명을 뭐 해외 구매 대행 1, 해외 구매 대행 2 뭐 이런 식으로 하신 이게 건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매출이 나눠지는 느낌이라는 아, 게 그거는 그냥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일 예. 거예요. 예. 네, 대부분 기분 탓. 많이 쌓이면 그냥 아무래도 이제 이거겠죠. 사업자 1을 꽉 채우고 사업자 2를 하니까 사업자 1은 최신성 점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상품 노출되는 게 주니까 네. 여기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사업자 2에 신경 쓰다 보면. 네. 근데 동시에 1, 2, 3, 4에서 동시에 이렇게 채워 나가면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기존의 도매매 무료 위탁 프로그램으로 국내 위탁 해봤는데 매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쿠팡 지재권으로 계정 정지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새로 사업자 내서 다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새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쿠팡이. 지금 한 번 지재권으로 정지당하면 그 다음에 안 내줘요. 그래서 약간 지금 지재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계속 하는 게 지재권을 빡세게 봐요. 마켓들이.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안 될 확률도 있다. 새로 사업자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계속 쿠팡에 메일 써봐야죠. 쿠팡에 전화하고. 계속, 왜냐하면 빌어봐야죠. 여기 담당자가 어찌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맞아요. 그 어떻게 막 계속 보내다 보면 어쩌다 풀리는 경우도 있고. 쿠팡이 은근히 인간의 그거에 많이 좌우된다고 인간의 정에 아, 정이 아니라 그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의 기준이. 네. 제 스토어 평균 유입수는 30명, 50명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방문자 수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다른 분들께서 몰털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제 스토어는 등급도 없는 스토어인데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몰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뭘 같아요 이게? 일단은 뭐지? 방문자 수를 보지 마시고요. 그거 보실 시간에 그냥 업로드 하시고요. 인정. 예. 그다음 몰터리가 뭐냐면 상품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구매된 상품을 너무 이쁘게 잘 올려놨어. 네. 잘 팔리는 것 같아. 이 사람 센스가 있어 보여. 그냥 거기 들어서 그냥 그 사람 올린 거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다. 근데 뭐 일단 방문자 수를 보지 마세요. 그냥 키워드 하나를 더 보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맞습니다.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려고 하면 초보 단계 때 예. 그렇게 몰터리도 하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 신경 쓸 시간에 그냥 더 올리세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타오 삼촌님 모시고 라이브를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 늦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유튜브 보는 좀 수정 좀 걸러낼 거 내고 올라갈 거고요. 다음에도 타오 삼촌님 또 불러야겠어요. 왜냐면 너무 술술 나오셔가지고 제가 편하네요. 말이 편하고요. 많아가지고. 제 말을 대신해 주시는 느낌도 있어요. 좀 더 센 말로.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한테 쓴소리 많이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삼촌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모두 밤 고생하셨습니다. 업로드 꼭 50개 하고 주무시고요. 모두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켜겠습니다. 빠빠이. 귀여운 척 한다고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